그래서 이렇게 빠지니까 코스닥 박살날 때 셀티널스퀘어가 반등을 해버립니다. 거의 그 에코프로 인버스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얘네가 반등을 또 올라오니까 얘는 또 빠져버립니다, 먼저. 그래놓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관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나왔었고, 여기서 사실 에코프로가 이 정도 빠진 게 조금 빠진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종합지수 922에서, 즉 종합지수가 2.5% 빠질 동안 셀트리온이 횡보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와 같은 증상이 나왔으면 셀트리온스퀘어도 반등이 나왔어요. 지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지수가 종합지수가 횡보하면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게 올라올 때 2차 전지가 빠지는 흐름. 그러면은 이 두 개 섹터가 올라올 때 2차 전지 등치,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기만 살짝만 내려가셔도 종합지수는 옆으로 가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기 쉽지 않으셨겠죠? 자,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다이아 흐름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어요. 근데 26%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7%까지 거의 등락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려 시총 1위인데도 말이죠. 그래가지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두 개 종목을 합쳐가지고 거의 시총이 이제 100조 가까이까지도 갔습니다. 거의 이제 하이닉스를 넘어서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잡으러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남겨드린 이야기예요. 일단 다이아 시간이 떠가지고 오늘 강세 보이더라도 사실은 오늘 강세 보이더라도 내일 정도에는 이제 마무리가 좀 에코프로 비하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서 어제도 포스코 홀딩스에서 다이아 시그널이 그저께 나와가지고 이제 슬슬 끝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저리 어딘가인데 에코프로 비면 오늘 이렇게 다이아 시그널을 만들면서 명확하게 좀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전 중에 요거 뜨기 전에 다이아 뜨기 전에 2차 전지 흐름을 보는데 2차 전지만 오르고 다른 섹터 전혀 없이 모든 섹터가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좀 박살내는 거를 보면서 아, 오늘 2차 전지 피날레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코스닥 폭락이 임박했다. 왜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보라색 시그널이라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하락 시그널을 잡는 게 누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빠질 때 제가 어떤 형태로 빠진다 했죠? 코스닥이 이렇게 무난하게 빠진 게 아니라 급락 형태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폭락 임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도 랠리는 계속된다. 2차 전지 업종 쪽으로 조금 쉬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전반적인 개별주들의 흐름은 랠리가 이어질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신저가를 만드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신저가를 극복하고 이제 좀 반등하는 그런 시그널이 좀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랑 합쳐가지고 이제 코스닥 시총이 20% 가까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 돈이 조금이라도 빠져준다면은 다른 업종들, 종목들의 자금 수혈이 될 수가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남겨드렸는데 사실 이게 뭐 FOMC가 어쩌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인데 이제 파월의 연설도 있고 FOMC도 있어요. 뭐 0.25p 올리고 어제도 어제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0.25p 뭐 금리 스탠스 이런 거에 대해서 파월에 일단 발언이 좀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결국에는 에코프로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에 대비해서 상승 종목 한 110개, 120개 이 정도 나왔는데 하락 종목 2,400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500개가 상승을 하고 2,000개가 하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5개를 가지고 있으면 1개는 오르고 4개는 내렸다 어제는. 근데 오늘은 그냥 다 내렸다. 2,000지 빼고는 다 내렸다. 이렇게 본 게 맞습니다. 계좌에서 다 내려간 게 맞아요. 또 급락 형태로 또 빠지기도 했죠. 그리고 일단 코스닥 차트 보면서 또 딥하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좌표와 같은 금양과 ECC스틸 같은 종목들이 매도 시그널이 누적되고 있다.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다이아 시그널 나와서 2차 전지가 어쨌든 이 맘 어딘가에서는 다시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눌렸다가 가야 된다. 요걸 좀 당연히. 그래서 오늘도 진짜 오를 거냐고 제가 고로 형님들 이렇게 아침에 남겨드렸죠. 이런 얘기 나와 제가 처음 얘기 남겨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브리핑에는. 네, 진짜로 오늘 오를 거냐고 했는데 형님들이 좀 오르다가 말았죠. 그리고 알테오젠 어제 시외에 오리온 관련해가지고 그 매각 찌라시가 있었어요. 가지고 뭐 도장 찍기 전까지 이렇게 갔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예전에 그 셀트리온 이쪽에서 알테오진 쪽에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5조 정도에. 이게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알테오젠이 뭐 기술 수출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누적 금액도 뭐 6조 가량 되니까는 5조에는 안 판다. 5조라고 치면 지금 한 지분이 25% 되니까 부부 합산해가지고 정해진 박사까지 그러면 그 당시로 따지면 한 1조 2천억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격에도 안 팔았는데 어제 나온 얘기로는 7천억에 조금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 근데 아무리 시기를 놓친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베팅이 들어왔었는데 7천억이 팔까요? 이건 제가 보기엔 쇼맨십이 없다. 쇼맨십이 없고 나는 대주주 입장에서 알테오젠을 매각할 의사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너희 좀 우리 기업 되게 기술력 좋은 건 알지? 그러면 너희가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좀 흘린 게 아닌가. 그냥 그 정도 이상으로 좀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이슈가 아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뉴스들은 그냥 망가진 도로 보수 정도가 끝났다. 억누르고 있던 그런 재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있고 여전히 글로벌 시장 다우 그리고 S&P 그리고 나스닥 어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내용인데 대만이죠. 근데 그리고 니케이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못 간다. 니케이도 신고가 만들고 있는데 근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응? 글로벌 증시에 비하면 턱없이 하단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글로벌 증시로 따지면 거의 한 3,000에서 3,100피까지 와 있거든요. 우리도 어느 순간 지금 2차 전지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이 키 맞추기를 하러 한번 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3분기에 반도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이 찍힌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저점 찍히면서 코스닥이 좀 약간 흐름이 일단락이 되면은 코스피 쪽으로 제가 급등이 계속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이 코스피의 급등을 한번 저는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의 관계도 설명해 봐드렸고 오늘 전광판 보시면 뭐 이유 없이 막 15% 빠진 것도 널려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유상증자 메디포스트 1,100억짜리 이거 좀 못된 기업입니다. 유상증자 엄청 크게 때렸고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다가 전체적으로 뱉어내는 모습 그리고 이제 대장주들은 좀 윗꼬리 달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고 원전이고 바이오고 뭐 게임 엔터 다 빠졌어요. 심지어 제가 JYP 엔터는 어제 좀 2차 전지 같이 상징적으로 좀 올리는 것 같다고 했는데 시총 상위 주축은 좀 많이 봤죠. 그 가운데 이제 셀트리온주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이다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결국에는 2차 전지의 하락이 마감되려면은 2차 전지 하락이 마감되고 지수가 횡보할 때 개별주들 오늘 이렇게 다 죽었고 올라온 섹터가 없잖아요. 개별주들은 올라오고 2차 전지는 빠지는 이런 관계가 나오면서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지수가 횡보하는 형태가 나와야지 바닥이 잡히는 걸로 볼 수 있다. 그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이 아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업종의 지수인데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전저점 언저리까지 왔어요. 제가 이거 가는 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더 땡기고 이거 개인이 엄청 많이 물려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안 올린다. 무조건 는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요 날입니다. 이거 양일간 해가지고 차익을 시켰어요. 우리 베타제는. 베타제 현금 꽤 남았거든요. 근데 이때 아마 차익 갔을 때 더 갈 것 같은데 하면서 못 파신 분들이나 아니면 안 팔고 고집 있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엄청 세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안 팔거나 아니면 여기서 차익한 돈으로 이 돈으로 뭐 지르면은 뭐 사거나 지르면 제 영상 안 봐도 된다.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면 누를 게 보이니까 이걸 한 번에 올릴 리가 없는데 그리고 종합지수는 이미 보라색 시그널이 잡혔거든요. 이 보라색 시그널이 잡히기 시작했다고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날이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히는 거 보고서 결국 2차 전지가 머지않아 눌린다. 종합지수 눌리면 다 같이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눌릴 줄 몰랐습니다. 저도. 한 여기 정도까지 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세게 눌린 거거든요. 이 정도면요. 그래서 충분히 흔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힘 못 쓰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제가 적어도 2분기의 주도주 이게 반도체의 주도주였잖아요. 이건 2차 전지고 지금도 이거 2차 전지인데 적어도 3분기에 다시 올라간다면 IT는 주도주가 아닐 것이다. 코스닥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의 IT 즉 HBM, 파운드리, 뭐 햄리스, DDR5 등등등등 엄청 많죠? 아무튼 비메모리 계열 이쪽 애들은 주도주가 될 수 없다. 여기서 해먹을 만큼 해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IT도 좀 제가 보기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쉬는 흐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비메모리가 아니라 소부장 위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소부장 반도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비메모리는 아니고 이쪽 비메모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여기서 소부장을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 쉬는 거 좀 체크를 하자. 그동안 다른 섹터 뭐 바이오든 게임이든 뭔가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봐야겠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거 900피까지 요 900피까지는 빠지면 좋겠다고 라이브 방송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오후 라이브 방송을 열었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랴부랴 결국에 900피에 끝났네요. 결국에. 근데 사실 900피보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에코프로 BM이 46만 원 이하로 제발 빠져라. 이거 가지고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오늘. 근데 결국에 빠져서 끝났습니다. 동시호가에. 동시호가 전에 46만 원 위였는데 동시호가에 빠져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코스닥이 빠지더라도 오전 중에 좀 흔들고 아래 꼬리 만드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요 구간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당겼으면 내일 한 방 더 때렸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일은 아마 흔들어도 그래도 반등 시도 정도 할 것 같아요. 오전에 흔들더라도. 오전에 흔들어도 오후에 반등 시도하면 그 다음에는 지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지수가. 종합지수가 횡보하면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게 올라올 때 2차 전지가 빠지는 흐름. 그러면은 이 두 개 섹터가 올라올 때 2차 전지 등치 크니까 이게 내려오기만 살짝만 내려와줘도 종합지수는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코스닥 150은 아마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입니다.
코스닥 150이 그동안 이 종합지수에 비해서 에코프로 치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닥 150은 마이너스 들어가고 종합지수는 횡보라고 이 또 다른 섹터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2차전지가 빠지는 모습. 근데 2차전지가 빠지는데 종합지수까지 이렇게 같이 빠지고 있다? 이때는 개별주 힘쓰기 힘듭니다. 그냥 총 상위주 정도들이 물량을 받으면서 조금 반등 시도하는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하락이 마감이 되려면 일단 종합지수의 하락세가 멈추고 횡보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자. 그리고 이렇게 다른 섹터에서 올라가고 2차전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오는지 요걸 한 번 정도는 체크하고 가지고 여기서 만들었던 현금을 쓸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새벽에 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엄청나게 매파 발언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나와봤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2차전지 포지션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왜 IT가 좀 힘을 못 쓸 것 같냐라고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이게 IT고 바이오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에코프로발 2차 전지발로 올려 땡길 때 오늘 1.7%까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5.7%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엄청났죠. 오늘 사이트 갈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바이오 반도체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반등 시도하고 같이 죽죠. 그리고 반등도 같이 했지만 여기서 2차 전지가 이제 빠질 때 여기서 반도체랑 그리고 바이오가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얘네는 저점을 여기서 형성을 하고 어쨌든 저점을 높이는 모양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IT는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에 2번 주자, 시장의 2번 주자였던 IT에서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명확하다. 오늘이 조금 수급 교환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가 이 반도체 업종에서 확인이 좀 된 것 같다. 다만 IT가 죽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IT도 쉬었다가 비메모리에서 이제 소부장으로 조금 수급이 옮겨가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랑 간단하게 셀트리온 주가를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걸 해보면요. 이게 코스닥이고요. 그리고 이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이렇게 빠지니까 코스닥 막 박살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을 해버립니다. 거의 그 에코프로 인버스죠. 이 정도면은. 그래놓고 얘네가 반등을 또 올라오니까 얘는 또 이게 빠져버립니다. 먼저. 그래놓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관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나왔었고 여기서 사실 에코프로가 이 정도 빠진 게 조금 빠진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종합지수 922에서 즉 종합지수가 2.5% 빠질 동안 셀트리온은 그냥 횡보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와 같은 증상이 나왔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얘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개별주의 상승 흐름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네가 빠지면서 시장 자체를 다 박살을 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장고랑도 관계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신용장고가 이제 20조에 육박을 했습니다. 보통은 예탁금 곱하기 0.4 하면은 신용장고 적정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54조예요. 그럼 신용은 20.8조 정도면은 이제 이거를 넘어가면은 버블로 보는 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3년에 보통 예탁금이 50조에서 55조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은 20조에서 21조 신용장고가 요 정도 쌓였을 때마다 시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깊게 내리칠 때는 신용장고가 16.5조 요 정도 빠질 때까지 시장을 내려쳤고요. 조금 얕게 내리칠 때는 18초 초반까지도 내쳤어요. 그럼 지금 에코프로나 이차전지 이쪽에 신용장고가 좀 많이 쌓였겠죠? 이런 애들을 좀 누르면서 신용장고가 18초 초반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시장 좀 바닥이 나오겠구나. 바닥이 잡힌구나. 요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걸 통해 가지고 예탁금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80조까지 올라갔거든요. 예탁금 올라가는 것도 추이를 봐야 하지만 예탁금 곱하기 0.4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신용장고가 한 번은 좀 빠져야 될 것 같다. 최근에 좀 급격하게 1조 정도가 늘었거든요. 요번 달 한 3주 동안. 이게 2차전지에 좀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질른 물량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2차전지에서 1조가량 먼저 빠져야 될 것 같고 또 기타 여타 주식들이 이제 반대 매매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반대 매매가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장초에 봤을 때. 내일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최소한 반대 매매 그래도 한 몇백 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나오고 내일 모레까지도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도 나올 것 같고 내일은 오늘의 낙폭 정도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내일 오늘 좀 제가 보는 구간까지 에코프로 BM이 한 46만 원 정도 이하를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오늘 제가 본 거 딱 이거였어요. 이렇게 잡고 46만 원.
이렇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렇게 잡고서 이미 이거 이렇게 빠졌을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 46만 원 이상 올라오면은 2차 전지가 죽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 어제 종가가 이 기준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구간, 요 위로, 요 구간에서 제가 지금 약간 심장 떨렸거든요. 이 이상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해버리면은 이 개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당장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올라오면은 이 개인들은 안 나갑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서 다시 이 구간을 올려준다? 그럼 여기에 물린 개인들은요, 무조건 나가요. 도망친다고. 개인은 도망치게 냅두지 않겠죠, 당연히. 물리게 냅둘 거잖아요. 그 말은 물리게 냅둔다는 거는 내일 내리꽂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은 올려쳐도 이 개인들은 못 도망간다. 그냥 올라가나 보다. 다시 간다 하고 정신 차리죠. 하지만 그러고 다시 내리면 또 못 도망가요.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에. 근데 오늘은 도망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가격을 안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이제 언더로 빠졌을 때는 이거 좀 진짜 에코프로가 끝나나요? 2차전지 끝날까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은 끝났다고 보기 힘들죠 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좀 밀리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시효과까지는 봐야죠 했는데 동시효과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진짜 2차전지가 좀 끝나는 게 아닌가 라는 거를 좀 추론을 좀 저 나름대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가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빠졌을 때 어느 순간에는 얘네가 빠질 때 이 코스닥 자체가 좀 같이 빠질 거예요. 근데 이 코스닥이 어느 순간 얘네는 빠지는데 얘는 여기 추가적으로 빠지는데 얘는 코스닥 지수는 안 빠지고 버티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은 다른 섹터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나와가지고 이 하락분을 만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팔았던 물량이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걸 수급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급 교환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머지 않았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는 뭐 신용 반대 매매도 그렇고 조금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미리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 2차전지주 몇 개 좀 둘러보면은 대단했죠. 오늘 26%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7%까지 갔어요. 그래서 종합지수도 엄청나게 출렁출렁 거렸고 거래량도 1000만 주로 최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가 80만 주예요. 뭐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하루 만에 공매도를 4천억을 때렸어요. 그래서 공매도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공매도 쇼커버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공매도를 다 갚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역가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래 이렇게 매수가창, 매도가창. 이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여기서 호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업틱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매도는 우리가 매도할 때 시장가로 아래로 못 꽂아 버립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걸어놔야 돼요. 공매도가 10주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쇼커버 쳐야 돼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10주를 다시 공매도 치고 10주 공매도 치고 이거 공매도가 쇼커버 쳐야 되니까 이거 업틱률 때문에 아래로 누가 안 팔면 이제 뭐 상환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 위로 공매도 건 거 다시 10주를 사서 이제 갚아야 되고 갚고 이거 10주를 그대로 다시 공매도를 유지시켜요. 얘는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최초에 100주가 있던 거를 10주, 10주, 10주 이렇게 쭉쭉 걸면은 다시 100주예요. 다만 손실이 있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5만 원에 100주를 공매도 쳤다. 근데 지금 다시 50만 원에 100주를 공매도 친 거예요. 이거를 갚은 거죠. 100주 사가지고. 그러면서 공매도 수량은 다시 100주지만은 금액은 이제 좀 마이너스 50%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외국인 이게 됩니다. 왜냐? 개인은 이거 25만 원짜리 100주 사면은 2,500만 원이잖아요. 외국인은 이거 100주 사면은 위에서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25만 원에서 목표치가 10만 원이었어. 그러면은 12만 5천 원. 그러면은 한 수익률이 100%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50만 원에서 다시 여기까지 15만 원까지 내려온다는 판단 하에 12만 5천 원까지. 그러면 똑같아요, 수익률은요. 여기서 25만 원에 갖고 있나, 여기 50만 원에 갖고 있나.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좀 대응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공매도 물량이 공매도 쇼커버 나온 거를 또 상쇄하려고 다시 치는 공매도 물량도 많이 섞여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이렇게 있고 LNF도 오늘 40만 주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에코프로가 가려면 얘도 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가다 말았잖아요. 얘가 계속 후발로 가요. 근데 얘가 이미 에코프로 따지면 이 고점을 넘었어야 했다고. 그래서 2차 전지의 대시세는 결국 4월에 끝난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오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뭐 퍼릇퍼릇합니다. 그죠? 이렇게 퍼릇퍼릇하기 때문에 뭐 딱히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진 정도가 어제 좀 시외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어제 우리 베타제 분들한테 이제 제가 브리핑을 드렸어요. 제가 이 전략적인 거고 이렇게 좀 남겨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남겨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짰다. 오늘 좀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저는 어제 자체 요거 버틴 거 자체가 어제 레오캠이나 에이베 이런 애들 마이너스라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플러스 갖고 4% 이상까지도 상승을 했었어요. 이거 자체가 어제 뉴스를 반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뭐 시외에서 그 뉴스 나와가지고 막 떠 있었는데 오늘 이건 물리기 딱 좋은 그거였죠.
이 구역에서, 이 하단 구역에서 알테오젠이 개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주진 않아요. 그 뉴스를 오르게 좀 한계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윗꼬리는 좀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렸고, 좋은 구간 오면은 차라리 눌렸을 때 사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흐름이 오늘 좀 이어진 것 같고요. 별다르게 다른 건 없고 그냥 다 오늘 모든 섹터가 좀 작살이 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시세가 조금 일단락이 되면은 코스피 쪽으로 좀 좋은 시세를 기대해 보고 싶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우, S&P,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대만, 니케이 이런 지수의 높이 보면 우리 코스피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형편없다. 요거를 결국에는 한번 강하게 뚫으러. 근데 이제 주도주가 2차 전지 셀이나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엔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시세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힘을 응축하고 있는데, 약간 좀 처져 있지만은 여기서 또 이렇게 삼각형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뚫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까지 뚫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그 다음에 좀 여기 언저리까지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그건 좀 추후에 좀 지켜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다. 그거 감안하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이 정도로 좀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때때로 좀 라이브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공개 방송도 해보고 또 베타제 전용 방송도 해보고 이러는데, 방송 열 때 많이 오시면은 또 저도 비밀스러운 얘기,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지 못한 얘기들도 많이 드리니까 많이 놀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제가 긍정 시그널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폭락은 예고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현금 쓰는 시기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랠리는 지속이 된다. 지금 죽는 장 아니다. 요 시장의 본질을 여러분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